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9시 38분 4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프랑스에서 지방선거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연기가 되다가 이번에 열렸는데 일단 프랑스도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막 심각해서 봉쇄령까지 내려지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우리나라보다는 아직도 많이 심각합니다. 제가 제일 최근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16만 4,260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2만 9,813명.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순위가 16번째거든요. 예.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좀 더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은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이 특히 이제 서유럽이 가장 피해가 심했다가 지금 잦아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100대 혹은 이제 수백 대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 이틀 동안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가 1,000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6만 4,260명 이 자료는 신규 확진자 1,324명이 추가된 그 자료거든요. 네네. 사망자도 어제 사망자가 35명. 그러니까는 최근에 좀 잦아드는 그런 좀 다행스러운 뉴스가 계속 들렸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좀 다시 이제 그 꽁꽁 묶어두고 있다가 사회를 그리고 이제 아주 강력한 격리를 하다가 조금씩 이제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다시 좀 이렇게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되고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유럽이 이제 여객 국경까지 개방을 해서 맞습니다. 관광객까지 받는다는 계획이 들려가지고 내일이네요. 네, 7월 1일부터 네. 받기로 해서 좀 그 부분도 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네. 네, 어찌됐건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프랑스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는다는 것은 방향이 완전 뒤엎였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네. 예상은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섰다는 거. 그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조금 전에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이라면 이미 3월 달에 그 투표가 열렸어야 되는데 1차 투표를 마치고 사실 그 프랑스의 경우는 1차, 2차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치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1차 투표를 할 때도 프랑스에서 이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강행을 했죠. 그 당시가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그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겠습니다만은 그 2월 말 3월 초 뭐 이럴 때죠. 네. 그때 1차 투표를 마치고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2차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28일인가요?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선거가 결국은 열렸거든요. 네. 1차 투표에서 이미 그 녹색당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1차 투표에서 50%가 넘어버리면 2차까지 투표를 할 일이 없는데 네. 50%가 안 넘을 경우에 이제 1, 2등을 놓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선 투표를 했는데 역시나 녹색당이 큰 어떤 그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큰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네. 거대한 녹색 파도가 이제 유럽을 덮치는 그런 형국이 사실 지난해였죠. 그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보였었습니다. 네네. 프랑스뿐만 아니고 그랬잖아요. 네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전역에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 국가 전역에서 녹색당의 약진이 굉장히 돋보였었는데 이번 프랑스 지방선거도 그러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도시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 보르도 우리 와인으로 유명한 네. 보르도 같은 경우가 지난 1947년 이래로 한 번도 이 시장을 우파에서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워낙에 이제 거물 정치인들도 많이 배출했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녹색당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리옹도 이제 유명한 도시죠. 이제 도시 규모로 따지면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이 되는데 그 리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워낙 큰 대도시다 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그 정치적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고 주요 그 큰 정당들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런 정당들에서 이제 시장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뒤집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도시들이 그 상징적으로 녹색당이 시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배출한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녹색당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우리 전통적인 보통 의미에서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진보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합을 많이 하거든요. 1차에서 이제 각계 약진 네. 막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1, 2등이 붙을 때 그때 이제 연합을 많이 하죠. 그렇게 연합을 할 때 선거 연합을 할 때 이제 그 녹색당이 사회당하고 이제 많이 선거 예를 들어서 1, 2등이 녹색당 사회당 그러면 할 일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뭐 3등이 사회당이라든가 혹은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두 당이 연합을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그 결과가 이제 또 반영이 이번에 그 결과를 많이 반영한 다시 말해서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대선 때 사회당 좌파 몰락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 이따가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몰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인 우리가 수치로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사회당 물론 지방선거였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다시 또 부활하는 그런 계기도 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유럽 의회 선거 때부터 보여줬던 이런 녹색당의 어떤 약진이 네. 이번 프랑스 지방선거에서도 고스란히 결과가 이어진 건데 네. 그러면 이게요, 뭐 지금 유럽에 흐르고 있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올해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터졌잖아요. 네네. 그 변수에 어떻게 보면 프랑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판단이었을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전 세계 지도자들을 쭉 놓고 이제 대응을 잘한 지도자, 못한 지도자 이렇게 많이 평가가 네.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비교적 대응을 잘 못한 지도자로 평가가 돼요. 유럽 국가들 중에 보자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비교적 그렇죠. 대응을 잘한 지도자로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 그만큼 대응을 잘하지 못한 지도자로 네. 특히 그 마스크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는 마스크를 써라 지금 돌아섰어요. 좀 전에 마스크 얘기하셨지만 네.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 동영상 너무 잘 다루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반 국민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정부 관료가 그 몇 달 전에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네. 이번엔 또 똑같은 관료가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 그걸 두 개를 나란히 붙여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부 여당이 잘 못한 여기에 대한 심판 그 성격 물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투표가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녹색당이 이제 좀 돌풍을 일으키는 조짐이 보였다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그 유럽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특히 진보 세력들이 녹색 그러니까는 그 지구 환경 이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는 과거에는 진보라고 하면은 노동운동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에서 이제는 그 환경 쪽으로 예, 그런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2016년도에 대선 때 그 진보 정당이 몰락했다 이제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된 건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전임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실정한 대통령으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사회당이 굉장히 표를 많이 잃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당에 실망한 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좌파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당이 몰락처럼 보였는데 진보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왼쪽으로 가버린 그런 그 선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부는 더 왼쪽으로 갔지만 또 일부가 이제 저 녹색당 쪽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이 결과가 지금 그 이후로 녹색당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가 녹색당이 돌풍을 일으킨 승리라고 본다면 이제 패자 쪽은 아무래도 지금 현직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네.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당의 패배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는 코로나19를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기에 대한 그 국민의 심판, 네. 당연히 그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그 전부터 약간 국민들의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란 조끼 운동으로 네. 한참 휘청했었잖아요. 그 프랑스 현 정부 여당이. 네. 그런데 그 프랑스의 그 현재 정치 지형을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임이었던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사회당 대통령이었고, 그런데 유권자들이 쉽게 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랑드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그럼 나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더 왼쪽으로 가버려요.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면 또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중도 보수 세력들이 더 극단적인 우파 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극우 세력이 이제 또 이렇게 커지고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은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기존 세력의 어떤 그 무능함에 대한 실망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극단적인 그 좌우의 너무 심한 대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죠. 네.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긴장감, 어떤 경쟁을 하면서 그 뭔가 좀 발전적인 균형이 있어야 네.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너무 싸움만 하다 보면은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버리거든요. 네. 근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다른 이제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그러니까 난 가운데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 하는 말로 중도 성향의 뭐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도라는 것이 사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통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무능으로 빠져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하기 어려울 때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무슨 정치적인 특색이 있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혐오주의를 업고 등장하는 바로 이런 현상을 프랑스에서 정치학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중주의라고 부릅니다. 극중주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몇 년 전에 극중주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무슨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진 프랑스의 옛날 어찌였죠? 그 혁명 직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현상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이 등장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여기에 해봐도 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좀 실망감이 표출된 그런 결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지방선거의 결과 이야기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